첫 판결이 난 온유파트너스 사건의 그 사안을 간단히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달 사고였는데 요양병원 건축공사 현장에서 16m 정도 높이로 고정 앵글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입니다. 통상적인 인양 방법인 두 줄거리 방식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줄거리 방식으로만 고정 앵글을 들어 올리다가 앵글이 떨어질 때 하역하던 근로자가 같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지난 4월 6일 날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모두 기소된 내용 모두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내용은 3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이 지적되었습니다.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이를 개선하는 업무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3가지를 지적했고요. 이 3가지 지적된 것에 대해서 법원이 모두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 6월에 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온유파트너스, 그러니까 원청의 현장소장과 하청의 현장소장이 징역 8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로 같은 양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원청인 온유파트너스는 법인에 대해서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된 반면에 하청업체는 법인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는 것도 특이한 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안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국제강 사업장 내에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가 무게 1200kg 정도 되는 커다란 철제 방열판의 슬래그를 제거하는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크레인으로 방열판을 들어 올리던 중에 방열판 상부에 연결되어 있던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낙하했고 피해자를 덮쳐서 과다출혈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증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사업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게 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이 사건 재해 이후 실시된 사업장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양벌 규정에 근거해서 한국제강에게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청의 대표이사가 가장 중하게 처벌됐고 오히려 작업하던 현장 소장들은 8개월로 상대적으로 이제 원청의 대표이사가 더 중하게 처벌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안전조치에 대한 1차적 책임,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켜야 될 1차적 책임이 현장 책임자에게 있고, 보통 이제 그 현장 책임이라는 것은 하청업체들이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업체가 보다 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원청보다 라는 견해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이 형사책임 원칙에 맞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판결에서도 명시적으로 밝혔듯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중대재해 근본 원인이 경영 책임자에게 있다고 보고 경영 책임자에게 중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법이고 그에 따라서 법정형도 상향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형사책임 원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본건의 경우에 온유파트너스 원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3가지 의무 미이행에 관련돼 가지고 전혀 의무를 어떤 이제 조치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청의 책임을 더 중하게 물은 것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점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김소연 변호사님께서는 실형 선고를 예상하셨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판결 선고였던 온유파트너스 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징역형이 선택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서 일반적으로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법정형이 최소형인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지만 어쨌든 법정 구속을 하면서 실형을 선고했고 현장 책임자인 협력업체 대표보다 중한형으로 원청의 대표이사를 처벌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우리 사회가 내린 법적 결단임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러한 법원의 양형의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은
2011년 검찰 노동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돼서 벌금형 선고받았던 점, 2021년에도 점검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그리고 2021년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고 특별점검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어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한국제강 사업장에는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양형에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굉장히 10년도 더 전에 벌금형이 처벌됐던 사정까지 끌어와가지고 양형사유로 삼는 것은 좀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피고인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의 경우에 장기간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정을 상세히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법원이 단순히 동정전과가 있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동정이 반복됐다는 것의 초점보다는 이게 일종의 구조적 문제로 고착됐다. 판결문을 보면 섬유벨트가 오래되고 표면이 딱딱하고 물티에 용해되거나 긁히고 기본 하중 표식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섬유벨트를 샤클도 없이 표면이 날카로운 고리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안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양형에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기업이나 노동부의 감독에서 적발 사항이 있었던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보건 조치 이행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